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정시 모집 특징과 지원 전략을 설명드릴 울산여고에 근무하는 교사 장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도권 대학 정시 모집과 지원 전략을 주제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 주요 15개 대학 상계년 모집 인원 변화를 보시게 되면 화면에 보시다시피 2019년도, 2020년도, 2021학년도에 보시게 되면 조금씩 증가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에 2022학년도는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정시 모집이 대거 증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3학년이 응시하는 2021학년도 서울 소재 15개 대학 정시 모집 인원은 작년보다 413명이 증가된 12,000명 정도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대학교별로 상계년 모집 인원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얘기하는 서영고 모집 인원을 보시겠습니다. 서울대가 정시 모집 인원이 약간 증가되었고 연대, 고대가 매년 증가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성한, 즉 서강대가 약간 증가되었는데 성균관대학교는 약간 감소했습니다. 한양대 증가했습니다. 다음에 중경예시 중에서 이하여대가 많은 수가 정시로 증원이 되었고 중앙대 증원이 되었습니다. 경희대가 1030명에서 1174명까지 계속 3년에 걸쳐서 정시 모집 인원이 증가되고 있고 한국외대는 작년하고 똑같은 인원을 선발합니다. 서울시립대도 작년에 비해서 정시로 선발하는 인원을 약간 늘렸습니다. 건동 홍수기 문제입니다. 건국대는 3년 내내 정시 선발하는 인원이 같습니다. 그런데 동국대는 작년보다 모집 인원이 감소되었고 홍익대도 역시 정시에 선발하는 인원이 작년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숙명여대도 역시 작년보다 선발 인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이 15개 대학 상계년 모집 인원 변화를 보시면은 정시 지원할 때 참고적인 내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서울 15개 대학 수시, 정시 모집 인원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건국대와 홍익대가 정시 모집 인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39%, 약 수시로 충원하지 못하고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까지 생각했을 때 40%가 넘는 인원이 선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대를 보시게 되면 정시 선발한 인원이 상당히 작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려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정시를 노리지 마시고 수시를 노려야 되는 결론입니다. 밑에서 보시게 되면 고려대, 서울대, 중앙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수시 지원이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얘기고 위에 건국대, 홍익대, 한국외대로 목표로 잡은 학생들은 정시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15개 대학 정시, 수시 모집 인원을 참고로 해서 자기가 정시로 지원을 하게 될지 수시로 지원하게 될지 고려를 해볼 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경희대는 모집 인원이 4,529명, 즉 네머드급 인원을 모집합니다. 모집하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정시에 모집하는 인원도 1,336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희대는 수시 때도 많은 인원을 모집하지만은 정시 때도 많은 인원을 모집한다는 걸 참고적으로 알려주시고 정시 때 모집 인원이 586명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소수인 관계로 인해서 경쟁률과 합격선이
자연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을 예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서울 주요 대학 정시군별 모집 인원 변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자료에서도 아주 재미난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하 여대가 가군에서 모집하는데 가군 모집 인원을 무려 169명이나 증가되었습니다. 중앙대학교가 가군, 나군, 다군에 분할 모집하는데 전부 다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하 여대와 중앙대가 정시 모집하는 인원이 제일 많이 증가됐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는 수시에 비해 작년 정시에 비해서 소폭 증가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건국대와 성균관대인데, 건국대는 가군과 다군에서 줄인 감소된 인원을 나군으로 증가를 시켰고, 성균관대학교는 나군에 인원을 죽여서 가군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특히 이 동국대는 가군, 나군 인원을 감소하였고, 숙명여대도 가군, 나군 인원을 축소하였습니다. 역시 한국외대는 가군, 나군 모집 인원을 축소하였지만은 다군 인원을 증가되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서울 주요 대학을 보시게 되면 완전 상위권 대학들은 작년보다 정시로 선발되는 인원을 증가한 반면, 중위권 대학들은 약간 축소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서울 주요 대학 계열별 모집 인원 변화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가군, 나군, 다군 모집하는 인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가군에 모집하는 인원 한번 보십시오. 6,100명. 나군에 모집하는 인원이 6,600명. 다군에 모집하는 인원이 2,000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인 서울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가군이나 나군에서 합격 가능성이 많은 대학을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다군으로 지원하게 되면 모집하는 인원이 작아졌을 뿐만 아니라 경쟁률도 높아지고, 아울러 합격성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저 상위권 대학들이, 다군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중앙대 말고는 없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표에서 아주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정시를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를 지원하는 아이들, 가군에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나군에는 연고대밖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대를 지원하고 나군에 연세대, 고려대를 하나 지원하고, 이 학생들은 다음에 어디를 지원하겠습니까? 중앙대를 지원하겠습니까? 이건 물음표입니다. 고로 서영고를 지원한 학생들은 다군에 중앙대를 지원할 가능성보다는 의치 한의학과로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나군에 연고대가 선발하는 인원을 보시게 되면 약 2,000명입니다. 그러면 가군에 서울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선발하는 인원이 거의 2,000명 정도 됩니다. 요 학생들이 나군에 연고대 지원을 해줘야만이 1대1이 형성이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지금 보시는 것을 보시고 대학교 지원 전략을 수립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울주대학 영역별 반영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건국대나 경희대나 동국대는 수능 반영 영역이 5개입니다. 이 5개의 영역에 뭐가 들어가면 한국사가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사가 5% 반영한다는 얘기죠. 고로 한국사 공시와 수능 공부를 소홀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고려대, 서강대, 서울여대,
서울대, 성균관대는 수능 반영 영역이 3개 영역이란 뜻입니다. 이 뜻은 영어가 감점이나 가산점으로만 적용되지 반영 비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 대학 수능 반영 비율을 한번 또 살펴보시겠습니다. 아주 또 재밌는 사실 하나 있죠. 중앙대가 3개 영역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즉 영어가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예대 이 자연계는 한국사 시험만 보면 된다는 지원 자격만 부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주요 대학 수능 반영 비율을 참고하셔서 수험생들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영역을 제일 많이 반영하는 비율이 자기한테 유리한 대학임을 아시고 수능 공부에 수능 반영 비율을 참고하셔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천, 경기 주요대 영역별 반영 비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인 지역에서는 인하대가 5개의 영역을 반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사가 5% 반영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천대학교, 경기대 인문계열 일부 학과, 중앙대 안성 캠퍼스, 차이과 대학들은 영어를 일정 비율을 반영하면서도 3개 영역을 반영한다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즉 이런 3개 영어를 반영하면서 3개 영역을 반영하는 이런 대학들은 자기가 수능 결과를 참고 삼아서 점수가 안 좋은 영역은 빼고 좋은 영역만 적용시키는 저 대학들을 선별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고, 경기대 인문계 일부 학과는 영어가 60% 반영하는 학과가 있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것도 틈틈이 틈새 전략이기 때문에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대입 정시 영어 반영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어서 수험생들이 영어의 중요성을 소홀하기가 쉬운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어 반영 방법을 보시게 되면 먼저 서울대와 고려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대는 감점을 사용하게 되죠. 고려대도 감점을 하게 됩니다. 자, 1등급은 감점이었고 2등급, 3등급 감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3등급은 마이너스 1점인데 고려대 3등급은 마이너스 3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를 뺀 나머지 영역이 거의 만점에 가깝고 3등급을 맞은 학생이 서울대는 붙었는데 고려대는 떨어질 수 있다는 비이상적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몇 년 전에 영어 3등급을 획득한 학생이 서울대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영어는 등급별로 점수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저 등급별 점수 차이를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세대와 경희대 영어 반영 방법을 보시게 되면 등급별 점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고려대는 3등급이 마이너스 3점인데 연세대학교는 87.5, 상당히 12.5가 1등급보다 점수가 작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경희대는 무려 22점이나 점수가 작습니다. 즉 연세대학교 영어 절대 등급이 안 나온 학생들은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 지원을 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교대와 건국대 자연계를 보셔야 됩니다. 서울교대는 영어를 1등급, 2등급, 3등급 즉 최저 학력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것이고, 건국대 자연계는 1등급, 2등급 점수가 같습니다. 즉
자연계 학생들이 영어가 2등급이 나온 학생들은 건국대 자연계를 지원할 때 영어 1등급을 맞은 학생들과 점수를 동점을 획득할 수가 있다는 것도 수험생들이 알아주면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서울 소재대학 두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보시게 되면 영어가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신여대와 서울여대 영어 반영 비율이 30%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많은 비율을 성신여대와 서울여대가 반영한다는 걸 아시고 영어가 등급이 잘 나오는 여학생들은 성신여대와 서울여대 모집 여강을 수능 반영 비율을 영어 반영 비율을 참고해서 점수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실제 대학교 모집 요강의 영어 등급별 점수 차이와 그 대학교 한산 점수 차이를 계산해 보니까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는 요강상의 1, 2등급은 5점, 2, 3등급은 약 7.5, 그러니까 1등급하고 3등급은 12.5가 차이가 난다고 요강에 나와 있는데 연세대 한산 공식에서 계산해 보니까 요강보다도 훨씬 더 점수 차이가 벌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연세대학교는 영어 1등급 학생들이 지원을 하면 괜찮은데 2등급, 3등급이 지원되는 학생들 지원하게 되면 실제 점수에서는 더 많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희대하고 한양대, 나군에 선발하는 인문계, 자연계는 좀 달라집니다. 경희대는 1등급이 2등급 8점, 2등급 3등급이 14점 차이 난다고 요강에 나와 있는데 실제 계산을 해보니 1, 2등급은 4.8, 2, 3등급은 8.4점 차이가 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양대 나군으로 선발되는 인문계 자연계열도 모집 요강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조금 덜 발생한다는 걸 화면에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 나머지 대학들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국사 반영 방법. 자, 여러분들 한국사가 만약에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곤혹을 치르는 사건들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사는 최소 인문계는 3등급, 자연계는 4등급 정도는 꼭 획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한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을 목표, 수도권으로 목표를 하는 대학들은 한국사가 1, 2, 3등급 정도는 맞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먼저 경희대를 보시겠습니다. 경희대는 한국사를 5% 반영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한국사 등급이 소홀한 학생들이 경희대를 지원했을 때 이 5%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아시고, 두 번째, 서울교대와 한국외대가 다릅니다. 서울교대는 한국사가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만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즉 최저학력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한국외대 자연계열은 한국사 응시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도 참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사는 주로 서울대학교와 한양대, 서울시립대는 감점을 주로 시키는 반면 그 나머지 대학들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는 한국사 3등급까지, 한양대는 인문계, 자연계 4등급, 인문계 3등급까지, 서울시립대는 4등급까지 이렇게 감점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사는 인문계열은 가능한 한 3등급, 자연계열은 4등급 정도 획득하는 것이
정시에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 나머지 서울 소재대학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건국대, 서울과학기술대, 동국대 이 세 개의 대학은 한국사를 5% 반영한다는 거. 그러니까 한국사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좀 아시고, 두 번째 국민대는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고 감점을 시킨다는 거. 다음에 여기 국민대 바로 위에 있는 성신여대와 숭실대학교를 보십시오. 성신여대와 숭실대학교는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한국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성신여대와 숭실대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을 참고로 볼 때 수험생들은 한국사 반영 방법을 좀 숙지하셔서 공부에 충실하게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시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차이과대학이 국어에 가산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수학 가형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 서울, 인천, 경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탐에 가산점 부여하는 대학도 정리를 해봤고 수학 가형과 가탐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까 수학 가형과 가탐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수학 가형과 가탐은 역시 자연계열 학생들이 해당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로 수학 가형과 가탐을 응시하는 자연계열 학생들은 저런 가산점도 부여한다는 대학이 있다는 걸 좀 아셔서 정시에 지원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도권 대학 의예과 선발 방법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희한하게 수도권 의예과는 가군과 나군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다군회가 인하대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예과 수도권 쪽으로 의예과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가군 나군으로 분할 지원하다가 거의 다군 인하대에서 만날 가능성이 많다는 걸 좀 아셔야 되고요. 인문계열 의예과로 선발하는 대학이 이하여대가 있다는 걸 여학생들은 좀 유심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치의예과입니다. 치의예과 선발하는 군별을 보시게 되면 주로 가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 원주대가 다군에 있습니다. 고로 치의예과에 이 다군에 강릉 원주대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아시고 원광대 치의예과는 인문계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영남권 대학 정시모집 지원 전략을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수도권 대학을 보시게 되면 수도권을 목표로 준비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학계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모의고사 점수가 좀 안 좋은 학생들은 수도권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것 같으니 정시에 영남권 대학을 노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학생들을 위해서 다음 차시에는 영남권 대학 정시 모집 지원 전략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